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강사 이승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 첫 번째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 또 남들이 하는 교육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세상하고 또 옛날 세상하고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예전에 어머님이 나를 육아를 했을 때 했던 방법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아이를 낳기 전에 또 아이를 낳은 이후에 주위에서 들은 내용으로 아이를 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육아 중에 아이들 교육적인 면에서 교육 중에 학습 교육,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남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주위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대부분 선택하시는 것은 주위에서 많이 하면은 그대로 우리 아이를 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면은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시는 경향도 많고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때 안 했던 교육을 요즘 많이 하는 경향도 있어요. 지금 제 나이 또래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30대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아니면 20대 뭐 중후반에 아이를 낳으신 이런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이의 교육을 예전처럼 하기에는 예전에 없었던 문화가 지금 많이 생겼어요. 태블릿 PC부터 또 예전에 하지 않았던 영어 교육, 또 한글 교육도 예전에는 우리는 학교 가서부터 배웠지만은 지금은 일찍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를 뭐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그게 조금씩 당겨지더니 요즘은 24개월 이전의 아이들한테도 시켜요. 잘못된 이런 지식과 또 여러 가지 교육 마케팅에 속아가지고 하시는 경향도 있고, 또 이런 업체들이 연예인을 써가지고 TV 광고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뭐 유명 연예인이 광고를 하니까는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우리들은 많은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금전적 사기도 있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교육 쪽에 한해서는 사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예전에 없었던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교육 업체들이 생기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업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입학해서 해야 될 것들을 5살로 내리고, 예전에 4살, 5살, 6살에 했던 것들을 3살, 4살 이렇게 다 내려가지고 많이 아이들을 시키게 된다고요. 하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강제로 그것을 시키게 됐을 때 아이들 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뇌가 망가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없었던 아이들의 뇌 질환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이 많은 조기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새로운 질환들이 생기게 돼요. 저도 예전부터 상담을 해왔는데 10년 전에 없었던 많은 뇌 질환들이 지금 많이 아이들한테 보이게 돼요. 사회성 떨어지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수많은 특장애, ADHD, 또 그 외에 많은 지능 저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교육 쪽에도 아이들 인생과 아이들 뇌를 걸고 사기를 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조기 교육을 권장하는 많은 업체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은 팔아먹기만 하면 되니까 이 아이가 잘못되든 잘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신 예전 만큼 많이 돈이 못 벌리기 때문에 이 조기 교육을 땡겨서 하는 대신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시스템이라 얘기를 하고 더 많은 양의 돈을 벌게 돼요. 자, 교육도 사기가 있지만은 그거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학습으로 인해서 망가졌는지, 아니면 잘못된 다른 교육으로 또 다른 육아 방식으로 인해서 아이가 망가졌는지 그걸 입증할 자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아동 심리학자들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망가졌는지 알기는 알지만은 지금 너무 많은 교육 업체들이 부모님들한테 장기간에 걸쳐서 세뇌를 시키고 지금 그것이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연산을 하고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 읽기 쓰기를 다 하고 학교 가기 전에 기본적인 영어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 시스템을 당연한 듯이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다 아이들 뇌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야지만 교육업체들이 먹고 살아요. 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장사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10가지를. 이 외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많이 듣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교육업체에서 거짓말을 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4개월 이내 조기 영어. 24개월 이내에 조기 영어를 하면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24개월 동안 수초화 작업을 걸치면서 아이들의 모국어 및 여러 가지 지능들이 뇌에 자리 잡는 그 역할을 해요. 이 시기에는 절대 제2외국어나 아니면은 한글 읽기 쓰기 같은 이런 좌뇌에 해당하는 학습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24개월 이전에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모국어에 관련돼서 듣고 말하는 이 연습만 시키시면 돼요. 아이는 36개월까지 인성에 관련된 뇌가 발달을 해요. 이 시기에 절대 학습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문자 학습, 제2외국어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조기 영어를 권장하는 이 업체에서는 24개월 이내 조기 영어를 권장을 해요. 그래서 24개월 이내 조기 영어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이 언어에 관련된 뇌가 꼬이게 되고 잘못하면은 언어 지연이 오게 돼요.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지장애까지 올 수도 있어요. 자, 36개월 이내 한글 읽기. 이것도 마찬가지. 36개월 이내에 한글을 읽게 되면은 역시 자뇌가 자극을 하면서 아직 발달되지 못하는 이 좌뇌가 발달을 하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뇌가 꼬이게 돼요. 그러면서 우뇌가 발달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36개월 이내에 한글 읽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뇌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 빠른 독서와 문해력이에요. 아이들이 36개월 이내 또는 그 이후에 더 이후라도 뭐 60개월 이전에 아이들이 한글 읽기를 해서 아이들한테 빠른 독서를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문해력이 좋아진다라고 거짓말을 치기는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학교 가기 이전에는 아이들 스스로 책을 못 읽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문장 뜻도 모르고 책을 읽게 되면은 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뇌의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책을 스스로 읽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부모님이 읽어주신 게 좋은데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빠른 독서를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습지 같은 것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해요. 자, 네 번째, 연산을 잘해야 수학을 잘한다.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어요. 이건 어떤 학습지에서 자기네 연산 학습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말 그대로 거의 다 연산화되어 있기는 해요. 초등 수학이 거의 다 연산화되어 있긴 하는데 연산을 잘해야 수학을 잘한다는 아니에요. 수학의 일부분에 연산이 있고요. 연산과 수학과는 담당하는 애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연산을 잘해야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식을 쓰는 순간 수학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이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을 정확하게 쓰는 것까지가 우리 뇌에서 풀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식에 따라 계산만 하는 단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연습하면은 잘 되는 거고 좀 덜 연습하면은 뭐 제대로 못하거나 답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이 식을 쓰는 단계까지 수학에 관련된 뇌가 풀가동을 해요. 그래서 연산과 수학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산 학습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거고 특히 조기 수학을 했을 때 두정엽이 보통 초등학교 이후에 발달을 하는데 두정엽이 발달하기 전에 강제로 반복적인 연산 학습을 시키면은 아이들의 뇌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영유아 때 영어가 빠를수록 원어민처럼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뇌에 있는 브로카 영역에서 모국어를 받아들이고 베르니케 영역이 보통 7세에서 8세 정도 활성화가 되는데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될 때 뇌의 측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브로카 영역에서 아이가 그동안 습득했던 모국어가 몽땅 좌뇌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많은 단어를 알아듣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영유아 때 영어를 많이 시키면은 아이들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된 다음에 영어를 했을 때는 발음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브로카 영역만 활성화됐을 때, 그러니까는 0세부터 6세에서 7세 때까지는 원어민 발음도 그대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브로카 영역에서 받아들인 이 모국어나 또는 제2외국어 중에 필요 없는 거는 뇌에서 계속 버려요. 또 모국어랑 제2외국어랑 더 많은 거를 나중에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고 이 브로카 영역에 있는 걸 좌뇌로 옮길 때 제일 많은 부분을 모국어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건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7세 때까지 제2외국어랑 혼용해서 해봐야 나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브로카 영역에서 안 쓰는 거는 다 잘라서 버려버려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영어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학교를 가면은 영어 시간에 공부하는 게 다고 그 외에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뇌에서 브로카 영역에서 옮겼던 그 모국어에서 안 쓰는 거는 버려버리기 때문에 이 영유아 시기에 영어를 했던 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유아 시기에는 아이가 잘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초등학교 넘어가가지고 다 쓸데없는 이런 돈을 버리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이 아이가 영어를 해가지고 뭐 외국을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켜야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학교를 간다고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7세, 8세 이후에 했던 아이들이나 그 전부터 했던 아이들이랑 어차피 7세, 8세 이후에 생기는 베르니케 영역이 발달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그 문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시켜봐야 소용이 없고, 또 이 영어의 레벨은 아이가 모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정도 레벨까지밖에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아이가 말수가 적다든지 말을 잘 안 한다든지 말을 더듬더듬 한다든지 또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아무리 영어를 배우더라도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국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영어를 시키면은 딱 그 정도 순에서 더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한국어를 얘기를 할 때 어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돼 있어요. 근데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얘기를 할 때 영어 순서대로 아이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장 중간에 영어를 섞어서 써요. 그러면서 언어 혼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유아 시기에 많이 하면은 발음은 원어민처럼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언어에 관련돼가 혼용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 36개월 내에 뇌가 80%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아이가 엄청난 양의 정보 습득을 해요. 성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 습득을 스폰지처럼 습득을 하는 시기인 건 맞아요. 근데 뇌의 80%가 완료된다는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뇌는 0세부터 7세 때까지 약 우뇌가 성장하고 7세 때부터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는 좌뇌가 폭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7살 때부터 전두엽부터 또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이것들이 차례대로 발달을 하면서 대뇌피질이 쌓여요. 이 대뇌피질이 쌓이고 또 중학교 넘어서부터는 전두엽에 있는 대뇌피질이 한 번 더 쌓이면서 전전두엽이 더 발달을 해요. 이 전전두엽이 더 발달을 하고 후두엽이 발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고등적인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되나? 약 20살 때까지 뇌가 꾸준히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80%라는 말은 뇌가 자리 잡는 이 기간이 80%고 뇌 성장하고
뇌가 자리 잡는 거는 달라요. 근데 보통 조기 교육 업체에서는 36개월 내에 뇌가 80%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잘못된 내용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빠른 이런 조기 교육을 하면은 아이가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 이런 학습지나 아니면은 업체에 있는 이 교육 자료를 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된 내용이에요. 자, 7번째. 책상머리 앉는 시간이 늘어나야 초등 이후 학습 집중 시간이 는다. 그러므로 어린 영유아 시기에 책상에 아이가 앉으면은 장시간 할 수 있는 우리 학습지를 3과목을 해라, 4과목을 해라 이러면서 선생님이 앉혀가면서 오랜 시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시간, 책상머리에 있는 이런 집중력은 원래는 학교 가야 될 그 시기, 좌뇌가 성장하면서 가능한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쓰는 집중력은 우뇌 집중력을 쓰고요. 책상머리에 앉아있을 때 쓰는 집중력은 좌뇌 집중력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좌뇌가 성장하기 전에는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 학습지 한 과목이라도 더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강제로 늘리게 되면은 마찬가지 우뇌가 발달을 덜 되고, 이거에 맞지 않는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뇌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학습이 끝난 이후 부모와 관계가 별로 좋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빨리 우뇌를 버리는 이런 형량이 나타날 수가 있고, 우뇌형 아이들은 맞지 않는 학습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스트레스로 지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8번째. 아이가 학업이 부족하면 한 과목을 더 추가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이가 한글이 좀 낮아요. 그러면은 한글을 더 추가하세요. 수학의 연산이 많이 틀리네? 그러면은 연산, 셈에 관련된 거를 더 추가하세요. 또 아이가 과학이 좀 딸렸고 과학을 추가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많이 딸린 아이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시간도 적고, 또 공부하는데 굉장히 뭔가 맞지가 않아서 불편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과목을 계속 추가한다고 아이가 더 잘해지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이가 뭔가 안 맞고 뭔가 성적이 안 오르면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우뇌형 아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개념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아이들의 이런 방 안에서 공부하는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이가 조용한 데서 하기를 좋아하는데 거실에서 하니까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저러 원인이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과목만 추가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마케팅 수법으로 자기네 과목을 더 추가해서 하나라도 또 영업하기 위한 방법이니까는, 아이가 학업이 부족했을 때 이거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추가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9번째. 지금 학습지를 멈추면 바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습지 교사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네 거를 못 끊게 하기 위한 수법으로 쓰는 거고, 주로 학습지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많이 쓰는 학습지가 하나 있어요. 이 말을. 그래서 자기네 거가 하던 스타일이 있어서 이 학습을 멈추면은 진짜 바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아이가 그 학습지를 계속하면 아이가 바보가 돼요. 왜냐? 이 학습지를 멈추고 다른 학습지 들어가면은 그 학습지에 적응을 못해요.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이 딱 봐도 너무 쉽다라고 생각되는 학습지는, 그러니까 쉽고 단순한 학습지는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잠깐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장기간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은 그 학습지 레벨만큼 아이가 그 정도 레벨로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학습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가 그만큼 더 단순해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또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학습지가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심플하거나 이랬을 때는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영유아시기 때는 놀려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굳이 그 심플한 학습지를 가지고 와서 아이를 시킬 필요는 없고요.
또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하는 심이 많이 강해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런 단순 학습지를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점점점 단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레벨을 좀 올려서 좀 생각해야 되는 이런 학습지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 학습지 계속 해주면은 멈춰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멈추면은 진짜 아이가 바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학습지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결국은 4학년 되면은 학습을 할 수 없는 그 정도 레벨의 뇌로 전락이 돼요. 자, 10번째, 교구 학습 몇 년치를 하면은 우뇌가 많이 활성화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뇌가 활성화되는 건 맞아요. 근데 뭐 가끔 교구 중에 뭐 1년치, 2년치, 3년치를 한꺼번에 구입하는데 뭐 700만원, 8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선생님 줘가지고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한다고 아이가 우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교구 활동을 하는 거는 우뇌가 활성화되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지, 그 교구 활동을 한다고 아이가 우뇌가 막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우뇌 활성화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경험 활동, 놀이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특히 야외 활동과 사람과의 교류 관계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아이의 우뇌가 많이 늘고 또 이런 창의적인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만들기, 그리기 이런 것들을 부모랑 같이 해줬을 때 우뇌가 많이 활성화되고, 마찬가지 이런 좌뇌 교육, 글쓰기, 글 읽기, 또 영어 교육, 또 연산 이런 것들을 안 해주셔야 아이의 우뇌가 많이 활성화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의 이런 교육들을 같이 해주면은 우뇌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뇌가 꼬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우뇌가 많이 활성화가 확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뇌가 많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약간 우뇌가 활성화되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활성화된다고 얘기하시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믿을 거는 못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솔직히 얘기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이거를 과대 포장해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안 하면 위험하게끔 얘기하는데, 이것을 교육적인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다음 강의에 바로 이어가지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업계에서 자기네 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지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져 가지고 일단은 요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요 다음 강의에 제가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아마 어머니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분명히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 하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음 강의에 제가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싹 편집을 해가지고 알기 쉽게,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똑같은 내용대로 부모님이 그 학습을 선택했다면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고요. 요 다음 강의 최대한 빨리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